그런 건 없었지만 사이도 자식인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자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구만. 잘할 수 있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금 이러는 모습을 보고도 자네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원. 내일부터 여러 가지 출근해. 네?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남편을 회사로 불렀어요. 남편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을 배웠고 아버지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머리 회전이 빨라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일들과 직원들을 관리하게 하면서도 또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모임에 데리고 나가면서 인맥도 넓혀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아버지 역시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저 또한 임신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입덧도 크게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저도 배탈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새 임신을 한 지도 반년이 지나가고 중반에 접어들어 남들이 보기에도 임산부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불러왔어요. 당신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회사를? 이제 배도 제법 나왔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야,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괜찮아. 내가 보기가 그래서 그래. 난 정말 괜찮은데. 장인어른도 걱정하시는 듯하고. 아버지가? 그래, 배 불룩해서 회사 다니는 당신 보면 안쓰럽지 않겠어? 그런가?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만삭 때까지도 거뜬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아버지는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두 사람의 뜻을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었어요. 여직원은 남편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새로운 여직원은 서비스업에서 일을 오래 해서인지 싹싹하고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과도 거리낌 없이 잘 지냈고 일도 곧잘했어요. 저는 여직원이 쏙 마음에 들었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당일 저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에이, 안 볼 사람처럼 왜 이래? 여기가 친정인데 자주 놀러 와야지. 그래도요. 아이 낳고 다시 복귀할 거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 몸 관리 잘하고. 고마워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새로운 여직원을 잘 부탁한다고 말을 전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저는 집에만 있기가 심심해서 무엇을 해볼까 하다가 센터에서 하는 바느질 수업에 등록을 했어요. 저처럼 임산부를 위한 수업인데 곧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줄 베네초고리, 손싸개, 발싸개 등등 아이용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며 바느질을 하다 보니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진 않았어요. 빨리 태어나서 제가 만든 이 옷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 수업에 나가면서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엄마들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도 차도 마시며 친분을 이어갔어요. 저처럼 첫 아이를 가진 엄마들도 있었고 둘째인 엄마도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한 엄마를 통해서 첫 아이의 출산 때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몰랐던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몇 달이나 남았지만 출산 리스트를 출력해서 미리미리 엄마들과 여기저기 사러 다니고 깨끗하게 빨아서 말린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겨울 햇살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고요한 분위기를 깨듯 벨소리가 울려댔어요. 감고 있던 눈을 떠서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왜,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이 사고를 당하셨어.
뭐라고? 어떻게 하다가 얼마나 많이 다치셨어? 자세한 건 만나서 해줄 테니 이리로 와. 알았어. 저는 부랴부랴 택시를 불러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며칠 전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치셨어요. 거기서 끝이 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뒤따라오던 차가 또 그것을 못 보고 박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 많이 다치셨어요. 아버지가 수술하는 동안 저는 안절부절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수술을 끝났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어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홀몸도 아닌 제가 걱정이 되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 있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일을 전적으로 맡으며 회사를 시켰어요. 며칠 뒤 아버지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의사로부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제발 사람 한 개씩 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하도 울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나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이제 어떡해? 어떻게 하긴 가사를 한번 보내드려야지. 뭐? 사람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야. 당신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장인어른이 저렇게 되신 거 마음이 아파. 하지만 당신처럼 똑같이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보면 알아. 남편은 제게 서류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저는 무엇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서류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이혼해. 뭐? 회사는 자기 죽으면 내가 맡기로 이미 얘기 끝났으니까 넌 몸만 나가. 뭐라고? 당신 것만 작성하면 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연락하고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해 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던 사람 같다? 마음대로 생각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나 뜬금없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대해줬는데. 잠시만,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이러는 거야? 장난처럼 보여? 우리 애는? 당신 마음대로 해. 나와서 키우던 나에게 보내건. 뭐? 그게 지금 아빠로서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당신 아버지 때문인데 이제 곧 안 계실 테고 회사도 내 곳이 될 테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뭐?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는 채로 숨을 헐떡 이우는 저를 뒤로 한 채 남편은 유유히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넘보고 결혼한 것이었고 아버지의 회사를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운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남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셨는데 그걸 바보같이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어요. 우라가 치밀어 오른 저는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남편의 머리채로도 쥐어 뜯어놓을 심정이었어요. 씩씩거리며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고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퇴근을 했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자리에 없었어요. 다시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반쯤 열려있는 사장실 문 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그 문으로 다가갔고 사장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봐서는 안 될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미 사장실에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다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보고 있던 여직원이
남편의 무릎에 앉더니 서로를 껴안으며 키스를 나눴어요. 눈앞에서 두 사람의 키스를 목격한 저는 눈이 뒤집혔고 곧바로 그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저희 소리에 두 사람은 떨어졌고 씩씩거리고 있는 저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라보았어요. 이러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그랬니? 왜 남의 회사에 와서 소라냐? 남의 회사? 우리 아버지 회사야. 당신이야말로 남의 회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인연이 먼저 꼬리쳤지. 저는 옆에 서 있는 여직원의 머리채를 양손을 잡고는 뒤흔들었고 그 여자는 휘청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한쪽 팔을 꺾더니 화를 냈어요. 얘한테 손대지 마. 뭐라고? 네가 뭔데 손을 대? 당신이야말로 지금 제정신이야? 또 한 번 얘한테 손대봐. 그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궁금하면 또 한 번 머리채를 잡아보든지. 남편은 잡고 있던 제 손을 놓더니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여직원은 짜증을 내며 저에게 눈을 흘겼어요. 아줌마,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시? 이혼하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이혼할 것이지 추잡하게 매달리고 싶을까? 뭐라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달리면 어떡해요? 남편과 수다나 못하면서. 너네 언제부터야? 너 여기 들어와서부터야? 아니, 그 전부터야?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아줌마 밀어내고 내가 여기 들어온 거라고? 뭐라고? 그 여자의 말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웃으면서 옷을 입고서는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은 저는 죽고 싶었어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두 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기함을 하겠는데 다른 곳도 아닌 아버지 회사에서 이러고 있었다니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부짖던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꼴을 하고선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남편과 마주쳤고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뭐나? 나랑 얘기는 끝내놓고 가. 무슨 얘기?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게 끝이야? 그럼 더 할 말 있겠어? 이거다. 남편은 저를 미치고서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바닥으로 쓰러진 저는 갑자기 급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 길로 병원으로 간 저는 뱃속에 있던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수술하고 누워있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산을 해도 아이를 낳은 만큼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지만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링겔만 다 맞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있던 아이용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작은 아이의 베넷 쪼고리를 들고서는 얼굴에 갖다 대었어요.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계속해서 울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내연녀와 짜고 회사를 삼키려는 남편 때문에요. 들고 있던 베넷 쪼고리를 고이 접어서 상자 안에다가 넣고서는 서랍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죽은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저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아이도 잃어버리고 이제 제 곁에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마저 잃어버리면 전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서럽게 울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아버지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고 아버지의 감은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던 와중에도 아버지는 저의 걱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남편 놈이 실성을 한 사람 마냥 병원으로 들어와 거품을 물고는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아버지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가시겠지. 말도 안 돼. 이쪽
좋은 날에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 당장 여기서 나가.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슨 말? 당장 안 나가?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밀쳐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속이 답답해져 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보내놓고선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을 시켰어요. 우선은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아버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를 지켰어요. 의식을 차린 아버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셨어요. 정상인들처럼 아니었지만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게 되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을 하려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한시가 급했던 터라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여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횡령주로 두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는 저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걸복걸 매달렸어요. 이거 뭔다? 용서해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그년 말에 넘어가서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넌 끝까지 개쓰레기구나. 이제는 그년한테 네 죄를 덮어 씌우는 거니? 진짜야. 내 말 들어봐. 그년이 만들어 놓은 덫에 내가 걸린 거라니까? 진짜야. 당신 내 말 믿어야 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잠시만.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울 거야?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라. 어? 미친놈을 다 보겠네. 지금 우리 애가 어딨어? 당신 뱃속에 있잖아. 이제 몇 달 뒤면 태어날 우리 아이. 야, 이 개새끼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잃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일탄이? 너희 두 년놈들이 그 짓거리 하던 날 내 품을 떠났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뭐? 네가 준 서류 작성해놨으니 당장 이혼해. 위자료가 어쩌니 저쩌니 말도 꺼내지 마. 더러운 새끼. 저는 얼어붙은 남편의 면상에 침을 뱉으며 밀쳐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부처가 된 것 마냥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병실에 돌아온 저는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어요. 화들짝 놀란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저의 얼굴을 보더니 제 손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니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 나라도 온전하다면 힘이 되어줄 텐데. 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네, 이렇게 저와 눈 마주치고 손 잡아주고 이야기 나누고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겐 힘이 돼요. 나도 그렇단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말대로 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져 있었을까요? 후회돼? 아주 많이요. 저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이혼을 했고, 회사로 복귀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병원 생활하고 계시지만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세요. 하루빨리 아버지가 몸을 회복하셔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저 또한 저의 자리로 돌아가 결혼을 하기 전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며